떡볶이가 좋아서 또 떡볶이에 미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국내 떡볶이 브랜드 두끼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가 떡볶이를 많이 알리는, 한국에는 한 230개 정도 매장 있고 이제 해외에는 230개 가까이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네. 대표님이시지만 네. 이런 대표님 또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직장 생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열정적으로 했으면 아마 떡볶이가 아마 아직 지금 해외에 없겠죠. 두끼가 안 나왔을까요? 네, 두끼라는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땡땡이, 뭐 감봉, 지각,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거의 7년 동안에. 네. 보통 하나도 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 네네. 그 정도까지 하셨네요. 열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단순히 그냥 현실 부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과 되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 완전히 바뀌긴 했죠. 제가 2012년도 5월 달에 퇴사를 했거든요. 올해 딱 10년 차예요. 저 또한 이제 퇴사를 지금 한 2달 전에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그 전에 네. 저도 좀 약간 열정 없는 이대리로 좀 꽤 진짜요? 오랜 시간을. 아까 얼핏 들었는데 25년 동안? 네, 25년 동안. 네. 저보다 고수네요, 지금은요. 네. 그럼에도 버티고. 네네. 그렇죠. 버텼죠. 그죠? 네, 버티는 거죠. 버텼어요. 버티는 버텼던 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네네. 내가 뭔가 여기서 진짜 나 치고 올라가겠어. 이거 나 너무 좋아. 행복해. 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생계를 네네.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던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월급 받는 직장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죠? 월급, 복지, 그 다음에 비전. 근데 그 세 개 중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열정 없는 김 대리가 네. 어떻게 떡볶이를 내가 이쪽으로 분야로 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해서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오늘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라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 일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되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암울해지다가 동창회를 가게 됐는데, 이 20대 때 친구들 만나고 회사 초창기 때 친구들 만나면 애들은 맨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해 보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쪄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한심한 녀석들 이러면서 맨날 약 올렸거든요. 저는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난 괜찮아, 난 미래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4살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다 공무원이 다 돼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집도 되게 어려워졌고, 어려운 시기에 그것 때문에 취업을 했고 이제 직장생활 못 하고 있는데, 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스펙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너무 나락을 느낀 거죠. 와, 서울에서도 외로웠는데 여기 오니까 더 기주고. 더 외로워. 그래서 34살 정도에 더 이상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고민을 많이 했죠. 엉엉 울면서. 떡볶이에 대한 좀 좋은 기억이 있으셨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올해 제가 79년생 44살인데 강원도 원주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게 옆에 항상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아줌마 할머니가 계셨고 지금도 계세요.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오기만 하면 저희 엄마가 매일 떡볶이 사주고 하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떡볶이 대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만 만나면 떡볶이를 언제든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 나를. 그죠? 어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고. 그렇죠. 나를 그렇죠. 해줘야죠. 그러니까 가장 외로웠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시기에 그나마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을 찾았던 게, 가장 대접받고. 네, 그렇죠. 가장 대접받았던. 그래서 떡볶이 장사나 하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될까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워놨죠. 뭐 1억이 되겠다, 2억이 되겠다, 뭐 월급보다 월 1000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생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이런 구상을 해놓고 나서 진짜 이쪽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를 만났죠. 그럼 이래야겠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보다는 직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같이 병행하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게 뭐 쉽지만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6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 13시간 자는 거 중에서 줄여가지고 밤에 맨날 그 네이버에서 떡볶이 검색해서 관련된. 카페 만들고 카페에서 계속 운영하고, 주말에는 그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정모도 하고 떡볶이에 관련된 일 다 찾아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좋아하는 일을 그러면 찾은 거긴 한데 이걸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정말로 저는요, 요즘 특히 유튜브나 젊은 친구들
나오는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면 다 부자 되는 법,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다들 다 부자 되는 거에 꽂혔어요, 다들. 맞아요. 딱 10년 전인데 저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돈 생각 1도 안 하고 정말로 그냥 미쳐서 한번 해보자. 난 떡볶이 정말로 처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진짜로 공부하고 동호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막 행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떡볶이에 관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서 돈 생각 1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돈 따라가지 말아라. 돈 따라가면 도망간다. 근데 돈 안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온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막 이렇게 투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돈, 경제적 자유를 너무 얻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찬성하지만은 않아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뭔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좋아하는 일을 네. 이걸 찾는 것조차가 지금 그렇죠. 솔직히 네네. 어렵고 네. 아직 좋아하는 게 없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정말로 경험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친구들도 제가 이 얘기 하는데 너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제발 그런 거 아끼고 막 이러지 말아라. 저도 이번에 왜 느끼냐면 특히 저희가 이번에 호주라는 데 이제 계약을 왔거든요. 호주에 두끼라는 게 어떻게 오픈하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시스템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호주 가서 계획을 딱 하고 이제 매장 오픈을 하기 위해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어요. 2년 동안 준비한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현실은 이게 아니었구나를 너무 느꼈어요.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구나. 네, 맞아요. 탁상공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럼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무언가를 했는데 시간이 순삭되는. 그렇죠.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떡볶이 할 때는요 잠이 안 왔어요. 특히 푸드트럭 할 땐 잠이 안 왔어요. 그 내일 할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내일 가면 어떻게 해야지 더 맛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재밌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거의 물론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거의 하루에 자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날이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안 피곤해요. 물론 뭐 일요일날 푹 잘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있는데 잠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내일 재밌잖아요. 지금도 재밌고. 지금 표정에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게 정말 느껴져요. 뭐 화면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4050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이걸 미루게 되고 좀 포기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아이 없고 결혼 안 했고 집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해봐라. 잃을 게 가장 없을 때 해봐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050 분들한테는 딱 그 말이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하려면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으면 지금이 제일 빠르다.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네, 미루지 마세요. 하든지 포기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 둘 중에 진짜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왜냐면요. 이게 어설프게 좋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많아요. 맞아. 나는 내가 만약에 100% 이걸 좋아하지 않고 이걸 99%, 98% 좋아해. 근데 1% 이거 좋아하고 1% 이거 좋아하면 중간에 이거 하다가 이게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질리거나 물릴 때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아하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현실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하고 책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조그만 금액으로 대박 난 사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시면 하고 진짜 모든 것들 다 걸고 할 수 있으면 용기 내는 것도 좋아요. 그때 그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그만두실 때 결혼을 하셨었나요? 네네. 저는 30살 때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퇴사를 결정하고 떡볶이 창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의 반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친척들, 저희 와이프, 친구들, 선배들 단 한 명도 저한테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미친 새끼야 너 도대체 뭐 하고 하려고 너 애도 있고 애 4살이었거든요. 자녀분도 있으셨어요? 네, 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뭐 저는 진짜 떡볶이에 미친놈이었으니까 긍정적으로 했고 제일 좋았던 게 나 떡볶이 동호 회장 할 거야. 나 회사 그만둘게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와이프가 알았어 이랬어요. 처음으로. 그럼 이제 떡볶이를 인정해준다는 거네요? 저희 와이프가 촉이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제 눈빛과 제 말하는 게 왠지 사고 칠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닐 때 그 표정하고 그 눈빛이 아니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그 열정이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근데 제가 정확히 딱 나 떡볶이 동호 회장이 할 거라 딱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선 맞벌이니까 내가 해볼게 책임져 볼게 한번 해봐 딱 얘기했어요.
아, 보통은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이제 동의를 해줄 때 네네.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나도 이제 잘했고 평소에 잘했거나. 모든 것을 이제 되게 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잘하겠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 쌓여있거나, 어느 정도 네, 동의를 아니면 해주는데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미래가 있거나. 그렇죠. 네. 근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신뢰를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혼자 제 생각인데 너무 못한 그 덜렁덜렁한 그런 회사 생활과 떡볶이 했을 때 그 활기찬 모습이 너무 반대였구나. 반대였는데 근데 갭이 너무 크니까 그게 큰 충격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보통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해 나가시면서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전 성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성장하는 단계다. 네. 그러면 성공은 너무 일러요. 지금 성장을 지금 어느 네. 정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런 네. 불안함이나 이런 건 좀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불안함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재밌는 마음으로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되는 방향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잠깐 책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책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총 썼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계속 쓰니까 그런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얘기고 내가 했던 거 10년 동안 했던 걸 쓰다 보니까 와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 이런 것도 했었네 하면서 너무 즐겁게 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회사 생활하면서 네. 업무일지라는 거 매일매일 그 전날 했던 거를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업무일지를 써요. 저는 제 책을 쓰면서 너무 재밌게 술술 썼는데 저는 7년 동안 매일매일 영업일지를 썼으니 몇천 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장 쓰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리는 소설을 썼어요. 만들다시피. 부풀리면서 글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나 영업일지 쓸 때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책을 쓰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토리를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뭐 좋은 것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도 찾아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이게 나한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잘하는 거 하면 정말 잘할 것 같고 하는데 현실적인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거를 잘할 확률은 많이 적어요. 좋아할 뿐이지. 그치. 지금은 현재는 그냥 그렇죠. 좋아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따지면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는 수입과 연결이 되고 내 직장이 아닌 직업과 연결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경우 적고 근데 잘하는 게 좋아지는 경우도 약간 애매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진짜 잘하는 거는 떡볶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떡볶이를 풀어나거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떡볶이 제일 잘 만드는 맛집 사장님 아니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가지고 떡볶이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들을 잘 결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겠는데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만약에 꼭 하나 선택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도록 표현해서 좀 이걸 더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하실 네네.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잘하는 거를 그걸 더 좋아하는 게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게 오히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둘 중에 선택해서 그렇지 딱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100% 미칠 수 있는 잠도 잊을 수 있는. 그렇게 할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거 중에서 더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걸로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각자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너무요. 그럼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뭘 하다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잘하게 되니까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잘하니까 또 칭찬받고 이러면서 이걸 또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떡볶이를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카페 내에서 와 저 사람은 회사도 그만두면서 진짜 떡볶이 미쳤나봐 라고 평가해주고 와 진짜 잘하나봐 해주니까 신나가지고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레벨업하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방송국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떡볶이 미쳤나봐 그래서 진짜인가봐 그래서 더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잘하는 게 막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로 지금 이제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될까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워놨죠. 1억이 되겠다, 2억이 되겠다, 월급보다 월 1,000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샤워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이런 구상을 해놓고 나서 진짜 이쪽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지. 그럼 이래야겠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보다는 직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같이 병행하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게 뭐 쉽지만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6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 13시간 자는 거 중에서 줄여가지고 밤에 맨날 그 네이버에서 떡볶이 검색해서 관련된. 카페 만들고 카페에서 계속 운영하고 주말에는 그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정모도 하고 떡볶이에 관련된 일 다 찾아드리고 했어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이제 겨우 이제 찾은 사람에게 대표님처럼 미치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좋아하는 게 뭐에 따라 틀린 건데 근데 이거 고민 하나도 안 하게 될게요. 진짜 좋아하는 거 찾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떻게 나갈지 진짜 빠지고 진짜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방법이 보인다. 방법을 굳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돈 벌지, 이게 어떻게 나가야지 내가 성공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난 미쳐보면 그게 고민이 안 된다. 그게 만약에 뭐 계획적으로 어떻게 이게 돈 벌어야지라 고민이 드는 순간 미치지 않은 겁니다. 네, 정말 미치게 좋아하는 걸 찾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딱 5년만 해보세요. 5년만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특히 5년이라는 시간이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쏟아붓느냐, 무엇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을 진짜 확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트렌드도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되지만 요즘 5년 후에, 5년 후에 부자, 5년 후에 나 뭐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 5년 후에 다 5년이에요. 요즘 안에는. 5년 안에 다 끝나요. 워낙 빠르니까. 마지막으로 돈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돈 중요하지만 진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월급쟁이분들이 많으시죠. 진짜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제가 월급쟁이일 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게 대표가 되니까 보여요. 어떤 게?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안 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에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이 친구가 없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여요. 성과랑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진짜 진심을 다해 해보세요. 진짜 마음가짐이 틀리고 나만 바뀌어도 정말 다르게 많이 보여져요. 또 그걸로 인해서 추후에 내가 퇴직을 하거나 이후에 이제 뭐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할 때도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고 완전히 틀려지니까 그냥 대충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그냥 대처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는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월급쟁이 하면서 회사 생활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랑 회사 생활 때 찍었던 사진이 없다는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사진도 찍기 싫었나 봐요. 그 다음에 7년이나 다녔잖아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책을 쓰면서 10년 동안 했던 거를 쓰다 보니까 470페이지가 모자랐다는 기억이 나요. 하루하루가 다 생각나요. 사진 보면서 맞아. 이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제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하시면은 최대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얼만큼 미쳐있나,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거 그냥 단순하게 내 이야기를 5년 후에 쓸 건데 그 이야기를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5년만 한번 빡세게 살아보든지 아니면 5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보든지 5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 한번 5년 후에 자기의 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저는 퇴사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부산에 유명한 3대 거목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마케팅 팀장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삼진어묵의 전체적인 마케팅을 다 되게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인스타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박용준 대표 전화해가지고 너네 이 팀장 봤더니 너무 놀랬어.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나가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너네 삼진어묵은 약간 그거에 비해서 못 미친 것 같아 라는 거 보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생각해보니 그러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회사도 그러네 했던 게 이 친구들이 정말 끼가 많고 정말 재밌는 컨텐츠도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도 자기 거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회사 거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회사에 뭐 방침도 있고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등등도 있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창의력이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거기에 점점 그 회사에 적응하면서 사는구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퇴사라는 게 자기 생각을 한 번쯤은 깨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서 나는 생각 되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저 영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못해 너 혼자 외국 다 돌아다녀요 그냥. 근데 영어 못한다고 해외여행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월급 못 받는다고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 안 했을 때, 애 없을 때, 가진 거 없을 때, 집 없을 때 없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용기를 내볼 만하다. 용기 내서 경험해보고 다양한 거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의 직장이 아닌 직업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그럼 준비하셨던 게 어떤 거였나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그 떡볶이 처음에 장사를 하려고 이제 퇴사를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동호회를 만들면서 동호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동호회는 없었는데 그 동호회를 아예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분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배워가지고 몰래 배워서 장사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동호회가 없는 거예요. 떡볶이 명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난 이후에 우선 저는 첫 번째로 한 게 동호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 동호회를 만들어보고 일단 동호회는 없었는데 그 동호회를 아예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가입해서 이분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배워가지고 장사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동호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행동이 동호회를 만들고 동호회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호회가 떡볶이의 모든 것인데 그 밑에 부제가 전국 지존을 찾아라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떡볶이 맛있는 집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은 우리나라 떡볶이 집을 다 먹어보자. 학습을 해보자. 어떤 떡볶이가 가장 유명하고 어떤 맛을 구현하고 어떤 스타일이 되는지. 그래서 무작정 찾아다녔죠. 경험을 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럼 그때는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나서 움직이신 건가요? 퇴사를 하자마자 퇴직금으로 조그만 모닝차, 떡모닝이라고 이제 카페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전국에 이제 떡볶이를 다 먹으러 돌아다녔었죠. 그런 걸 카페에 점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보면서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카페가 점차 크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매년 2,000인분의 떡볶이를 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야기죠? 그것도 전주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옴시롱 감시롱이라고. 그 떡볶이를 먹고 다시 카페에 이제 작업을 하고 서울로 딱 올라오고 있는데 딱 붙은 거예요. 그냥 전주에서 순창 장유 축제에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이름도 기억해요.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임창우 회장님한테 찾아가서 나는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니까 훈장 꼰추장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장유 축제까지 한 달 남았는데 오긴 왔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미친놈에서 이제 제정신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전공 뽑으러 가자. 2012년도니까 2012년에 떡볶이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철판을 제작했어요. 이렇게 제작해서 그걸 끌고 내려가가지고 현장에서 순창 고추장 버거지 만들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몰랐어요. 순창 장유 축제가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3대 손가락 안에 든 정도로 큰 축제인지 몰랐어요. 100만 명 온대요. 지금 거의 메인 행사가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 행사를 준비하기까지의 그런 비용적인 부분, 사람을 이렇게 또 같이 동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솔직히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떻게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동호회 카페에서 나 이런 행사를 내가 할 거니까 같이 하실 분 하니까 약간 떡볶이 동호회 회원들이 파이팅 넘치거든요, 약간.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뭐 인건비 그런 거 안 들고. 그 다음에 떡볶이 동호회에서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떡볶이 관련 사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떡공장 사장인데 우리 대장 한다니까 내가 떡 지원해줄게. 나 소스 없으니까 내 소스 지원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때는 광고라는 것도 인식도 못할 때니까 얼마나 무지했냐면 그 광고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떡 지원했으니까 배너 만들어서 배너 쫙 걸고 막 이런 것도 막 하면서 막. 근데 그게 지금 2019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계속 했었죠. 근데 제가 기네스북을 알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떡볶이 2022분 만든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되냐 물어보니까 된대요. 오케이. 기네스북 도전이다. 신청을 했죠. 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 그러네요. 2020년이면 초에. 요거 행사하면 제가 바로 기네스북 도전할 겁니다. 혹시 신문이나 뭐 어디에 떡볶이로 기네스북 올랐다 최초
접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또 푸드트럭 쪽으로 또 이렇게 아, 선회를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참. 이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데 어느 날 우리 카페 회원이 정모를 하는데 네. 김현중 씨가 그렇게 떡볶이를 좋아한대요. WS501이라고. WS501? 혹시 아시나요? WS501? 아, 알죠. 와, 아시네요? 알죠. 하필 또 김현중 씨가 드라마 작품을 하는데 그 모임 회장이었어요. 그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그냥 빈말로 했는데 거기 또 얼마나 미친놈이겠어요, 제가 떡볶이에. 떡볶이 동호회 회장으로서 그 포장해서 가면 다 식으니까 맛 없으니까. 위험이 안 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이제 성남 단대오골이라는 곳에서 지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트럭으로, 푸드트럭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었어요. 스낵카에 이렇게 떡볶이 팔고 계시길래 딱 생각났죠. 야, 저거 내가 끌고 가야겠다. 할머니, 차 주세요. 해가지고 현장에서 400만 원 주고 또 떡볶이에 모든 것을 랩핑을 하고 나서 차를 끌고 왔죠, 제가. 지금은 좀 흔해요. 지금은 스태프분들이나 뭐 배우님들이 그동안 9년 정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만. 네, 지금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지만 그때는 축제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 처음으로 그렇게 푸드트럭, 특히나 분식차가 그렇게 그때는 생긴 건가요? 커피차 이런 자체도 아예 없었죠, 거의. 아. 네. 네. 이것도 또 동호회 회원들한테 이러고 강의됐는데 가시를 뿌리니까 10명이나 간대요. 또 촬영장이잖아요. 그럼 배우를 볼 수 있죠. 네,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니, 단순히 네. 정말 떡볶이를 이분들한테 먹여주고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한 아니, 단순히 그냥 마음이었던 김현중 거잖아요. 배우한테 떡볶이 먹여주기 위해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한번 가보고 드라마 촬영장에 한번 가보고 딱 두 번째 가봤을 때 느낌이 빡 왔죠. 너무 재밌었던 게 그 당시 약간 SNS라는 게 좀 활성화돼 있었는데 네. 떡볶이를 먹는 장면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를 인증샷이랑 네. 막 찍을 것 같은데요? 인증샷. 네. 신기하니까 일단 네. 지금 생긴 그렇죠. 거라서. 그걸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니까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게 해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이거 떡볶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냐면 나는 세계적인 떡볶이 명인이 꿈이니까. 그리고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떡볶이를 연예인들을 약간 발판 삼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도 다 바꾸고. 엄청난 광고네요. 엄청난 그 광고죠. 연예인분들 광고 쓰려면 출연료 엄청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떡볶이 하나에 2,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에요. 근데 떡볶이를 보통 나가면 그 일반 종이 그릇에, 그러니까 종이 컵에 담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컵을 분기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안 남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단순히 떡볶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더 예쁘게 사진찍히려고. 돈 필요 없어요. 응.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해외 사람들이 와, 저기 시뻘겋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저 먹는데 시뻘겋게 뭐냐라고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해외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점차 사업이 돼가고 커지면서 돈이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오. 와, 이거 괜찮다. 저희가 한 달에 50건 정도 했거든요. 떡볶이 명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동호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천리분의 행사를 통해서 국내에 알리고 푸드트 통해서 연예인들 하면서 이런 걸로 해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보여줬으니 먹여야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외에 지점을 내면서 떡볶이 직접 본 사람들한테 먹여보자라고 만든 게 바로 저희 브랜드였어요. 연결시키면 그냥 떡볶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업화가 되고 돈이 됐던 것 뿐이에요. 전 아직도 제 두끼라는 그 브랜드가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또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네.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럼 내가 창업을 하려면 이런 건 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창업 분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식이 전문이다 보니까 좀 외식 쪽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왜 해야 되는지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명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어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손님이 왔을 때, 떡볶이 사장님이세요. 내가 와가지고, 손님이에요. 와가지고, 와,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왜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아니면, 와, 이거 소스가 왜 맛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최소한 나는 이 떡볶이에 대해서는 박사는 아니지만 나는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선물할 수 있어요까지의 이 음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 있게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절대 실패 안 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유행이니까 그거 벌써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흑당 밀크티라는 거 유행하니까 막 생기고 맞아요. 대만 카스테라 유행이니까 막 생기고 맞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돈 번대.
그 부분을 가장 진짜 좀 주의해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남 네네. 따라 했다가는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네네. 이 창업도 마찬가지네. 네. 괜히 분위기 휩쓸려서 네. 아 저거 될 것 같으니까 네. 이걸 보고 접근했다가는 그렇죠. 오히려 예. 실패할 수 예.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업료를 내지 말고 네. 수업료를 받으면서 경험하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해본다든가 뭐 월급 받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내 돈 안 쓰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최대 많은 경험.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두끼가 이제 떡볶이 세계화를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먹었던 그 방식 그대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현지에 맞게끔 네. 변화를 시키는 건지.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지에 맞게 변화를 시키죠. 브랜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현장에 맞게 환경에 맞게 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고요. 대신 60%는 한국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메뉴를 가지만 나머지 40%는 그들에게 익숙한 메뉴들. 저희는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맺으면서 현지에서 가장 오래 살고 그들의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회의를 하고 많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존중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 시스템을 넣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떡볶이 세계화니까 네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좀 떡볶이 전파를 몰라요, 해야 사람들. 되겠다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분들도 이 매운 걸 좋아하는지 그 떡의 느낌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제 처제가 미국에 살아요. 남편이 외국인이에요. 더스틴이라고. 그 친구들 가족이 있죠. 가서 떡볶이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먹는데 반응이. 느끼더라고요. 먹으면서 드리겠어요. 먹는데 표정이 느껴지더라고. 진짜 맛없구나. 아. 진짜 싫어하는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제한테. 뭐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운 걸 먹을 수 있대요. 떡의 질감 너무 싫어. 너무 혐오한대요. 씹으면 씹을수록 자기는 이걸 왜 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언제쯤 목에 넘겨야 되는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대요. 저 그 느낌 알아요. 네. 저 산낙지 먹을 때 몇 번 씹고 넘겨야 네, 되는지 이거.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몇 번 씹고 넘겨야 되니? 그 느낌 알 것 같아. 그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야 떡볶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자체를 뭐 이렇게 긴떡도 놀떡도 만들고 등등등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떡볶이 창업을 하신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낯설기도 하고 좀 무모한 분야이기도 하는데 네. 그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고깃집을 했으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했을 텐데 떡볶이 창업만큼은 저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자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가 떡볶이 제일 잘 알고 떡볶이 동호회 회장인데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떡 어딘지 다 알고 소스 어떻게 만들면 다 알고 어묵공장 동생들 다 알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제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즉석 떡볶이만 생각나는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디 뭐 특정 지역이 생각나는 정도지. 신당동, 그죠? 신당동이나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 해서 앞에 뭐 즉석 떡볶이가 저희 어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혹 있었죠, 간혹. 우리 동네는 즉석 떡볶이 다 존재했어요. 학교 옆에도 다 존재했고. 예. 근데 즉석 떡볶이 딱 생각하면 브랜드가 없죠.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꽂혔어요. 그 브랜드는 무조건 되겠다. 그래서 즉석 떡볶이를 선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려면 일반 떡볶이 간식이 아닌 식사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떡볶이만큼은 참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하자면 떡볶이에 미쳐서 그거만큼 많은 경험을 했더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떡볶이만큼. 적어도 내가 내 주위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훨 많이 하니까 뭐가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또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푸드 사업을 하실 때 너무나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되게 많아서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많죠. 그 당시만 해도 푸드트럭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저희는 좀 더 퀄리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떡모 푸드트럭 썼을 때쯤 열풍이 분 거예요. 혹시 밤도깨비야 시장 아세요? 그 처음에 기획할 때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푸드트럭 청년 창업을 해가지고 푸드트럭을 이제 사업화시키겠다.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할 때 강연 진짜 많이 했어요. 가가지고요. 불러주는 사람은 청년 창업 때문에 날 불렀는데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부르고.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막상 푸드트럭이 하는 사람들하고 강연하기 전에 얘기를 해보면 진짜 제가 그 책에도 써놨지만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푸드트럭을 왜 해야 되는지 뭘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돈 되니까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푸드트럭을 생판 초짜를 만들어 오잖아요. 디자인 해오잖아요. 뒤에 연예인 서포트 전문이라고 써 있어요. 연예인 서포트가 얼마나 무서운데.
왠지 아세요? 왜요? 예를 들어서 혹시 좋아하는 누구 계세요, 연예인? 저요? 요즘 정우성? 아, 정우성 팬이에요. 팬 회장님이에요. 정우성 좋다. 배우님한테 커피차 하나, 떡볶이차 하나 보내고 싶어요. 그거를 과연 1년에 몇 번 보낼 것 같아요? 본인의 팬클럽에서. 글쎄, 기회. 감이 안 잡히네요. 내가 돈 낸다고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정우성 배우님이 작품을 해야 되는 거고, 작품 하는 중간 내에서도 스케줄상 이거를 이 커피차나 떡볶이차가 들어오시는 공간에 들어오시는 그 순서 중에서도 수많은 팬클럽에서 내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 맞다. 정우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아, 그러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한 번 갔을 때 나는 최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한 번 이거 잘못하면 그냥 바로 잘못하면 소문나서 바로 아웃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선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잃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죠. 왜냐면 경험도 없고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스템이 푸드트럭이 하루 종일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조가 뭐 분당 몇 개 팔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촬영장은 바쁜 촬영 시간 내에 예를 들어 휴식 시간 30분이야. 30분 안에 30 몰아서 오겠다. 예, 30분에 200명이 한 번에 다 먹어야 돼요. 가장 따뜻한 온도에 맛있는 거를.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네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서 간식 먹고 그냥 네. 좋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면만 저희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현실적에서 진짜 부딪히는 것들이 예. 의외로 상당히 이것도 많네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서포트 예를 들어 100군데 생겼으면 99.999군데는 사라졌죠. 네. 아무나 못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네.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특히나 중요하죠. 네. 일반 직장 생활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네. 사람을 만나기가 또 어렵고 네, 네, 네. 어떻게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셨는지. 이거는 어떠한 뭐 명쾌한 답이나 어떠한 뭐 문장보다는 그냥 제 경험이랑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쭉 지내왔는데 어느 날 박진영 네. 프로듀서 JYP. 예, 네. JYP의 얘기가 딱 듣고 저는 완전 공감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맥은 술과 여자랑 골프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다들 거기에다 연연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필요한다. 술과 여자와 골프로 소통해진 인맥은 결국 너가 어렵거나 잘 못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완전 느꼈어요.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남들이 잘한다니까 더 잘하고 그냥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떡볶이 이제 1인자가 되자라고 했을 뿐인데 주위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긍정적이고 저 사람은 떡볶이 너무 진짜 미친 사람을 넘어서 진짜 명인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오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오고 함께 하자는 사람도 오고 이런 인맥들이 점점 더 쌓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사람은 진짜 중요해요. 주위에서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진짜 스스로 성장을 많이 하는 기본적으로 일단 나 스스로가 네. 그 분야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모습이 그런 있어야 것들이 된다. 진짜 잘해야 돼요. 네. 그것도 긍정적으로. 정말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와, 그런 사람 만나면 와, 이 사람 만나서 내일 만약에 떡볶이로 뭐 얼마나 더 재밌게 이런 것들 완전 틀려요. 두 번째,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랑 뭐 옛날부터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하루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빨리 시작하고 좀 더 늦게 끝나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해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 제가 온라인 게임 좋아하니까 옛날 푸드트럭 할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실력 잘하고 못하는 거는 재능이니까 그거 상관없이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충 하다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가 나중에 일도 되게 잘해요. 열정 있는. 근데 대충 하는 친구는 일도 대충 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노는 애들이 일도 잘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네. 어느 정도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확실히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억지로 게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습관을 계속 기르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쉽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예, 바뀌진 않거든요. 계속 바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이왕이 할 거면 잘하려고 네.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꿈을 자주 꿔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는 꿈을 많이 꿔요.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예, 예. 근데 저는 옛날 회사 다니는 꿈을 많이 꿔요. 예, 어느 날 꿈을 꾸면 그 회사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 마음으로 옛날 회사에 다녔다면
전 진짜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어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보다는 정말 안 했던 게 더 컸었죠. 그때로 돌아가도 그 일을 그러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자신은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네, 네. 이 가면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도 알고 습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네네. 보면 또 이 세상에 그 열정 없는 김대리들이 네, 모든 회사에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네네네. 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네. 지금 본인이 가장 먼저 선택할 게 그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직장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내 직업인지를 진짜 가만히 고민하면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내 직업이다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시고 미친 듯이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다 싶으면 퇴사도 정말 나쁜 게 아니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본다는 거를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